자, 오늘 우리 시간에는 이제 구적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도형에서 넓이하고 부피를 구할 때 얘를 되게 어떤 딱 일정한 뭐 삼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직사각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되게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그 어떤 도형을 되게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뭐 알 수 있는 넓이들로 구한다. 그 녀석의 극한값으로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제를 보면 어떤 이 넓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되게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는 어떤 이 안쪽에 있는 엄청 잘게 쪼개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얘는 뭐냐면 이 m은 이 s보다 작은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야. 그리고 얘는 이 s보다 조금 더 크겠지. s보다 큰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해봤더니 이 m하고 m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인 얘도 알파가 나오고 이 녀석도 알파가 나온다면 이 s의 넓이는 알파다라고 할 수 있는 약간 우리 샌드위치 법칙에 의해서 약간 구하는 방법이다. 이게 구분구적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실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얘를 이 직사각형 크기를 매우 작게 하면 여기 있는 이 공간은 거의 없는 거다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이 작은 넓이랑 실제 넓이보다 작은 부분이랑 실제 넓이보다 큰 부분이랑 해서 극한을 취해서 그 극한값이 서로 같게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진짜 넓이 S는 알파가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실전에서는 실제 면적 얘를 구해도 되고 진짜 면적보다 작은 형태를 구해도 되고 큰 부분으로 구해도 됩니다. 어쨌든 리미트 극한을 취하면 둘이 같게 될 거니까. 자, 여기 이 구분구적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구분구적법은 초등학교 때 배웠어. 우리 원 넓이 할 때 이 원의 넓이를 할 때 얘를 매우 작게 잘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 부채꼴 부분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하면은 얘가 어떤 모양처럼 생기는 거야. 직사각형 모양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직사각형 넓이는 밑변이 바로 원둘레의 절반이 되는 거고 2분의 1 원둘레가 됐던 거고 이 높이가 바로 반지름이 됐던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직사각형 넓이랑 원 넓이랑 같다. 그래서 원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 원둘레 호 길이. 그래서 LR이다 라는 식으로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구분구적법의 약간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게 구분구적법은 그냥 여기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을 이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 이 x는 1하고 x는 0하고 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아까 얘기했지만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한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을 n등분으로 나눠. 여기 0과 1 사이를 n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이 좌표들을 봤더니 x분의 1, x분의 2, x분의 3, x분의 4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 x분의 1에 대응되는 이 y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x1의 제곱 x
x분의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의 합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이 녀석의 합이 되는 거지. 그럼 아까 가로는 n분의 1이 가로였었고, 그다음 n분의 2. 가로는 항상 일정하겠지. 가로는 지금 딱 봤더니 밑변은 항상 일정하고 n분의 1. 그다음에 높이가 좀 달라지죠. 얘는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은 n분의 1의 제곱. 높이는 어떻게 보면 y좌표니까 얘도 n분의 1의 이게 두 번째 직사각형은 n분의 2의 제곱. 세 번째 직사각형은 가로는 n분의 1, 세로는 n분의 3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얘는 다 쭉 정리를 해보면 n 세제곱분의 1로 묶이고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가지고 6n의 제곱이 나올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이거 배웠었죠? 여기 있는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는 바로 일명 시그마 k 제곱이 됐던 거지. k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이 값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구한 값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아까 지금 그 전에 했던 부분은 실제 면적보다 큰 부분을 구한 거고, 얘는 두 번째 거는 실제 면적보다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하게 되면 이 녀석의 극한값하고 이 부분의 극한값하고 그다음에 이 작은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극한값하고 어차피 해봤자 둘이 똑같이 극한을 취하면 3분의 1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실제 면적도 자 여기 실제 넓이도 3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실제 면적보다 큰 직사각형 방법으로 하든 작은 직사각형으로 하든 한 가지 방법만 구해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다. 직사각형 넓이의 합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예제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를 보시면 구분 구적법으로 넓이 구하기다 라고 나와져 있는데, 자, y는 2분의 1x 제곱과 직선 x는 2, x축 x는 2니까 여기가 있겠지. x는 2라는 선이 여기, 그리고 x축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x제곱 그리고 x축, 그러니까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은 이 노란색 부분으로 된 부분을 하라는 거야. 여기를 넓이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 넓이보다 큰 직사각형으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넓이보다 작은 직사각형 넓이 합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실제 넓이보다 큰 직사각형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n등분으로 나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 여기를 n등분으로 나눠. 그럼 n등분으로 나누면 우리는 직사각형 넓이 합이다. 직사각형 넓이 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실제 면적보다 커야 되니까 이 직사각형은 얘가 첫 번째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두 번째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세 번째 직사각형은 이렇게 될 거고 네 번째 직사각형은
이렇게 다섯 번째 직사각형도 이렇게 생겼고, 여섯 번째 직사각형도 이렇게 생겼고, 일곱 번째도 자 이런 식으로 n 번째가 되면 이 직사각형의 합을 구해서 리미트를 취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직사각형이 매우 작게 되면 이 부분하고 실제 면적하고 거의 같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니까 우리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로 봤는데, 가로는 우리가 이 전체 길이를 n등분을 했으니까 가로는 n분의 2가 될 거야. 그다음에 세로는, 자 여기는 세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임의적으로 여기가 n분의 k다라고 할게요. 근데 n분의 k가 됐었을 때는 집어넣으면 y에다가 집어넣으면 2분의 1 n분의 k의 제곱, 이게 어떻게 보면 세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는 여기가 지금 n분의 2일 거 아니야. n분의 2를 집어넣었을 때 n분의 2를 n분의 2k지. 2k n분의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n의 제곱 곱하기 4가 될 거야.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n분의 2, 가로는 n분의 2가 될 거고 세로는 2분의 1에, 여기가 n분의 2면 여기는 지금 n분의 4가 되겠지. 얘는 n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n분의 4를 집어넣으면 n제곱분의 여기는 16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는 n분의 2, 가로는 n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분의 2, n분의 4, n분의 6 이렇게 될 거니까 n분의 6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n제곱에 그냥 이것도 그냥 여기 6의 제곱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통 부분으로 여기 약분돼 가지고 n 3제곱분의 1로 묶이게 될 거야. n 3제곱분의 1로 묶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봤더니 여기 약분돼서 n 3제곱분의 1로 묶이고, 얘는 아까 여기는 4, 여기는 2의 제곱이 됐던 거고, 2의 제곱, 여기는 4의 제곱, 여기는 3의 제곱, 여기는 4의 제곱, 잠깐만요. 여기는 6의 제곱.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기보다는 이 16 대신에 4의 제곱이라고 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 번째 거는 집어넣었더니 당연히 8의 제곱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얘가 바로 2k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을 봤더니 바로 시그마 246 하면은 바로 2k의 제곱이 됐던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바로 시그마 4k 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n분의 세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4 곱하기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 분모 분자를 해보면 여기는 6n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4n 세제곱, 뒤에 샬라샬라 이거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도형의 넓이는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6n 세제곱 4n 세제곱 뒤에 이렇게 샬라샬라. 그러면 얘는 넓이는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는 지금 이게 아니라 8이었겠지? 8. 그래서 여기 8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3분의 4가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나는 선생님 저는 작은 직사각형 넓이로 구하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자, 물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작은 직사각형이니까 얘는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만큼, 이 빨간색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직사각형 넓이의 합으로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만 해보면, 자, 얘도 가로는 어떻게 되니? 가로 얘는 지금 첫 번째 게 없는 거야. 여기는 지금 비어 있지. 그다음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n분의 2 곱하기 높이가 0 됐고, 또 하나는 n분의 2에다가 자, 이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부분의 직사각형은 높이가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게 바로 높이가 2분의 1 곱하기 n 제곱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n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n 제곱분의 4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n분의 2로 묶이고 여기 있는 녀석이 2분의 1까지도 묶이죠. 2분의 1까지도 묶이면 여기는 0의 제곱, 2의 제곱, 그리고 4의 제곱 점점점 가가지고 여기가 2k가 아니라 2k 마이너스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n개가 나와야 되니까. n개.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6n 세제곱분의 8n 세제곱 나오고, 이 뒤쪽 부분은 별 의미 없는 값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3분의 4가 나온다. 그래서 큰 직사각형의 합이든 아니면 작은 실제 면적보다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나오든 어쨌든 우리가 그 넓이를 구해서 리미트 극한을 취하게 되면 실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구분 구적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별로 없어요. 우리 구분 구적법을 배우는 거는 뒤쪽에 정적분과 급수 그쪽 부분을 배우기 위한 약간 좀 전 단계에 해당되는 거니까 약간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필수예제 2번을 봅시다. 자, 이번에는 부피를 구하는 건데 밑면의 반지름이 r,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하시오. 자, 우리는 이미 이 원뿔의 부피는 다 알고 있어요.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된다. 자,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냥 증명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책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 부피보다 작은 걸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이 그림으로 놓고 봤지만 이거는 원기둥 부피의 합이다. 원기둥 부피의 합. 이걸로 우리가 문제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거를 약간 우리가 평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쭈루루루룩 돼 있었을 때 여기 길이가 r이 됐던 거고, 여기 이 길이가 바로 h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일단 n등분으로 나누는 거지. 여기를 n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원기둥이 생기는데 그 녀석도 우리가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지금 단면으로 생긴 거지 실제로는 기둥 부피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둥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게 어떻게 보면 기둥 부피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이거를 n등분으로 나눴으니까 높이는 n분의 h로 일정할 거야. 여기도 n분의 h, 여기도 n분의 h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이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반지름을 생각을 해보면, 자, n 여기가 전체가 r이었는데 이거는 n분의 1만큼으로 지금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여기는 n분의 r이 되는 거고, 얘는 이게 n분의 2가 됐으니까 닮은 비에 의해서 여기는 n분의 2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n분의 r이 되는 거고, 이 두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 n분의 2r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n분의 r, n분의 2r, n분의 3r 해가지고 마지막 번째는 바로 n분의 n-1r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기둥 부피는 밑넓이는 원넓이니까 바로 파이 반지름 k번째 반지름 제곱 곱하기 높이는 근데 항상 n분의 h로 지금 일정하지.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이 첫 번째 원기둥은 파이 n분의 r 제곱, 이게 반지름이 n분의 r이었으니까 그걸 제곱해서 그다음에 높이 n분의 h, 두 번째 거는 파이 반지름이 n분의 2r, 그걸 제곱하고 높이는 n분의 h.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전개하면 n 세제곱, 분모는 n 세제곱이고 파이 r 제곱 h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의 제곱, 여기는 2의 제곱 가가지고 n-1의 제곱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를 해보면 이게 바로 시그마 k가 될 거고, 이거 n-1이 된단 말이야. k가 1부터.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 6분의 n-1, 그다음에 2n-1 이렇게 될 건데, 그 녀석에다가 극한을 취해봤자 3분의 1 n 세제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3분의 1 n 세제곱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n 세제곱하고 얘랑 약분해서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면적보다 크게 했었을 때도 동일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구분 구적법은 어떤 평면일 때는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피였었을 때는 이렇게 원기둥 부피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